렛츠콰이 퀴즈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렛츠콰이 퀴즈쇼 진행을 맡게 된 MC 전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곁으로 응원하시는 렛츠콰이 퀴즈쇼의 어마어마한 상금과 가이드를 도와드리러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아요.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Tuesday. That's what I'm saying, man. 그렇죠. 렛츠콰이 퀴즈쇼가 진행이 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나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진심을 성원으로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저희 렛츠콰이 퀴즈쇼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져 있어요. 저녁 8시 20분 매일매일 2020 숫자가 약하신 분들은 2020 적어주세요. 렛츠콰이 퀴즈쇼가 하는 시간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번이나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2번이나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시간은 지금 알려드릴게요. 12시 12분과 저녁 8시 20분이에요. 그러면 1212 2020 숫자로 적어주세요. 만약에 시간이 기억이 안 나신다 그렇다면 공식 계정 팔로우해주시고 제 계정도 팔로우해주신다면 한 번 상당히 딱 떴을 때 퀴즈쇼를 딱 참여해주실 수 있고 그냥 바로바로 딱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우선 렛츠콰이 퀴즈쇼 진행하기에 앞서 3가지 정도의 공략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만약에 렛츠콰이 퀴즈쇼 오늘 시청자가 3,000명이 넘는다면 제가 무표정으로 레몬 2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렛츠콰이 퀴즈쇼에서 정말 많았던 시청자가 2,500명이나 되는데 과연 오늘의 시청자는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벌써 1,975명 점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만약에 3,000명 넘는다면은 무표정으로 레몬 2개를 먹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공략. 저희 렛츠콰이 퀴즈쇼의 마담이자 요정이시죠. 네, 제 most beautiful girl한 테일러 MC분께서 만약에 오늘 우승자가 400명이 넘었다. 그렇다면 제 다리털에 테이프를 붙이고 제모를 하는 그런 영상을 콰이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콰이 퀴즈쇼에 우승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날은 350명이나 되는데요.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 몇 명이나 탄생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공략. 렛츠콰이 퀴즈쇼가 만약에 네이버 검색어에 10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렇죠. 렛츠콰이 아니면 콰이 퀴즈쇼가 네이버 검색에 10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와사비와 레몬을 먹는 모습을 무표정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도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약간 살짝 긴장도 되긴 하고요. 자, 그렇다면 렛츠콰이 퀴즈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상금이 얼마나 될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렛츠콰이 퀴즈쇼 상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려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제한 사람들에도 나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에요. 이거 절대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만 절대로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여러분이 바다, 낚시, 산책, 데이트 등등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시면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우승자가 한 명이 탄생됐어요. 그러면 한 명이서 100만 원을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우승자가 1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숫자 잘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100만 원 나누기 10은 얼마죠? 한 사람당 10만 원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승자가 과연 몇 명이나 탄생될지 정말 궁금하지가 않을 수 없고요. 지금부터 렛츠콰이 퀴즈쇼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 라운드마다 12문제가 있고요. 한 문제당 10초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을 못 맞추시거나 정답을 바로 지나가 버렸다. 나는 정답을 못 맞췄다. 탈락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부활카드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카드는 어떻게 얻게 되냐고요. 친구 초대해주고 친구 공유해주고 지인분들 많이 초대해주고 공유해준다면 부활카드를 한 장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 추천이 코드란에 만약에 자기가 아는 분이 지인분이 렛츠콰이 퀴즈쇼에 이미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미 가입을 했다. 그렇다면 추천이 코드가 떠요. 예를 들어 JYC9999다. 그렇다면 추천이 코드 안에 JYC999를 입력해 주신다면 부활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렛츠콰이 퀴즈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만약에 자신이 클레버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마트하지가 않다. 아니면 나는 혼자서 즐기기에는 뭔가 아쉽다. 그렇다면 친구분들, 지인분들, 세노리타, 마키아토, 브라더, 시스터, 패밀리 전부 다 조져주신 다음에 렛츠콰이 퀴즈를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팁으로 렛츠콰이 퀴즈쇼에서 집중하고 퀴즈쇼를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는 신호가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3G, 4G, LTE 그리고 와이파이 존에서 신호가 제일 잘 잡히는 곳에서 퀴즈쇼를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렛츠콰이 퀴즈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렛츠콰이 퀴즈쇼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콰이 퀴즈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그룹 빅뱅 멤버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은 1번 지드래곤, 2번 탑, 3번 태양.
정말 빅뱅은 월드 스타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탑3 빅뱅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민여린 씨와 결혼하시면서 이슈로 떠오르신 분입니다. 힌트는 영어로 sun입니다. 정답 아시겠죠? 정답 공개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태양입니다. 그렇죠. 빅뱅 멤버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은 태양 씨인데요. 태양 씨는 2월 3일 교회에서 민요리 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랑과 일 모두 잡은 태양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태양 씨는 최근 3월 12일에 군입대를 하셨는데요. 군복무 무사히 잘 마치고 와서 좋은 곳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주시죠. 부리야 부리야. 의 준말로 매우 바쁘게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1번 이랴 이랴, 2번 부랴부랴, 3번 빨리빨리. 이 문제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지각을 하거나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부랴부랴 같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네, 힌트는 부랴부랴를 빨리 빠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이미 나왔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2번 부랴부랴입니다. 부랴부랴는 원래 부랴부랴가 줄어서 된 말인데요.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급하게 내달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로 의성어가 의태어로 변한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부랴부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최근 급부상 중인 것으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트렌드 콘텐츠는 1번 ASMR, 2번 먹방, 3번 브이로그. 혹시 여기 불면증인 분들 많이 계신가요?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이 솔솔 오게 하는 트렌드 영상이기도 합니다. 힌트는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인데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ASMR입니다. ASMR은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해줍니다. 2010년에 미국, 호주 등에서 유통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요. 불면증이신 분들이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ASMR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주시죠. 조선 해시계, 물시계를 보고 연상되는 인물은 1번 세종대왕, 2번 이순신, 3번 장영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위인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위인이 되신 인물들 다 나오셨습니다. 한글 창조하신 분도 계시고 거북선 만드신 장군님도 계시는데요.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3번 장영실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한글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한글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패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죽기 전에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장영실은 조선 세종대 과학자로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경루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인물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장영실을 과학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중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 아닌 것은 1번 도끼전, 2번 홍루멍, 3번 춘향전. 여기 나와 있는 소설을 전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즐겨보던 소설입니다. 안 보셨더라도 어감만 들어도 우리나라 국어가 아닌 것이 정답이에요. 이미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2번 홍루멍입니다. 홍루멍. 홍루멍은 중국의 소설인데요. 이 작품을 만리장성과도 바꿀 수 없는 중국인의 자존심이라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홍루멍은 사랑과 인생을 그린 중국의 최고 명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홍루멍 소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까치와 까마귀가 날개를 펴서 놓은 다리인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은 1번 정월대보름, 2번 단오, 3번 칠석.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틀렸더라도 부활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카드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 주세요. 견우와 직녀 스토리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3번 칠석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나라 명절이죠. 마지막 정월대보름은 한국의 전통 명절로 음력 1월 15일을 의미합니다. 렛츠카이도 1년에 한 번 기념일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날에는 상금 10억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적이고 가까운 장래에 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가리키는 말은 1번 활화산, 2번 휴화산, 3번 사화산. 네, 여러분 화이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콰이사는 마치 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활동적으로 퀴즈쇼의 문제를 맞춰주신다면 장래의 상금을 타서 분화할 수 있는 화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콰이사는 제가 비유하기 위해서 지어낸 산이고요.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활화산입니다. 휴화산은 과거에는 분화하였으나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화산을 말합니다. 사화산은 화산 활동 기록이 없는 화산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활화산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벌써 68명이나 부활카드를 사용하셨는데요. 과연 몇 명이나 더 부활카드를 사용하게 될지. 네, 지금 벌써 810명이나 문제를 맞춰주셨어요. 네, 과연 몇 명까지나 될지 400만 제발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한 남자 배우는 1번 김수현, 2번 박보검, 3번 서강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여성분들이 상상만 해도 행복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의 힌트는 송중기 씨와 같은 소속사인 배우분이시죠. 그렇죠. 정답 나왔어요. 정답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박보검입니다. 우리나라의 꽃미남들이자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훔쳐가신 분들인데요. 박보검 씨는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최근에 효리나 민박2 예능에 나오면서까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네, 부활카드를 이미 14분이나 사용하셨습니다. 821명이나 맞춰주셨고요. 제발 400 이상 명이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긴장돼요. 지금 벌써 땀이 나고 시작하겠어요. 땀이 지금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르는 말은 1번 제2차 산업혁명, 2차 제3차 산업혁명, 3번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전 세계 혼란에 빠뜨렸던 가상화폐 열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현재 차세대 신기술 블랙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과 더불어 과연 몇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힐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정답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3번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오프라인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일어난 혁신을 일컫는 말인데요. 과거의 증기혁명, 조립혁명, 정보혁명 모두 4차 산업혁명은 O2O가 불러온 생산성 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렵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는 1번 데칼코마니, 2번 콜라주, 3번 핑거 페인팅. 페인팅. 이 문제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 혹은 셀카나 사진 수정의 달인이신 분들에게 유리한 문제예요. 힌트는 유명한 걸그룹이 불렀던 곡이 여기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56명이나 부활카드 그전에 사용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몇 명이나 사용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1번 데칼코마니입니다. 걸그룹 마마무가 부른 데칼코마니라는 곡도 있는데요. 다 아시죠? 데칼코마니는 어떠한 무늬를 특수 종이에 찍어 얇은 막을 이루게 한 뒤 다른 표면에 옮기는 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콜라주는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스타에서 여러 장 사진을 올릴 때 쓰는 기법이에요. 핑거 페인팅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말조심에 관한 속담이 아닌 것은 1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3번 낱말을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조심에 관한 속담이 2개나 나와 있는데요. 말조심의 속담이라서 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겠죠? 정답 이미 알려드렸어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2번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입니다. 기억자 모양으로 생긴 낯을 보면서도 기억자를 모른다라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에 관한 속담이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도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오늘 400명 우승자가 탄생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 맞추기 되면 상금이 눈,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100만 원의 상금이 몇 명이나 탄생이 될지 마지막 문제로 향하여 그것이야.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긴장 절대로 끈을 놓치고 마시지 마세요. 자, 과연 제 공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활카드 안 쓰신 분들도 부활카드 한 장 남겨두고 있으니까 부활카드를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주시죠. 다음 중 멜라닌 색소를 가장 많이 가진 인종 1번 백인종, 2번 황인종, 3번 흑인종. 아이고,
모든 종들이 다 나왔다. 할렐루야. 저희는 황인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제만 맞추면 상금이 눈코앞에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카드 있으신 분들 부활카드 꼭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생존자 441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탄생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3번 흑인종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까지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정말 대단한데요. 과연 오늘의 우승자 숫자는 몇 명이나 될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 숫자는 무려 307명. 네, 다행히 400명을 넘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기뻐요. 307명이나 우승자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당 얼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3,257원이나 가게 되는 그러한 영광 글로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렛츠카이 큐쇼는 매일 저녁 8시 20분 2020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2번이나 하게 돼요. 1212 2020 12시 12분 8시 20분에 방송되오니 항상 렛츠카이 큐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약에 자기는 시간을 기억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공식 계정 팔로우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 상단에 딱 떴을 때 큐쇼에 딱 참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금 인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금 인출은 어떻게 하냐? 인출은 상금 획득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안에 인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렛츠카이 큐쇼 언제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렇다면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렛츠카이 큐쇼 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피스.